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나기 소식 있는데요. 낮부터 저녁 사이 내륙과 산지에 5mm 내외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출발하며 선선함이 감도는데요. 따사로운 봄볕 아래 한낮에 26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큰 일교차에 옷차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된 원주 민간중앙근린공원 조성이 모두 완료됐는데요. 시민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인지 알아보고요. 원주산 체리가 6월부터 본격 출하됩니다. 수입산 체리보다 싱싱하고 당도 있는 맛이 특징이라는 원주산 체리에 대해서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5월 2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영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 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장소는 주택가와 공원 인근 도로인데요.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는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밤샘 주차 차량 200여 대를 단속했습니다. 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선에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과 안내 요원을 지원합니다. 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일인 오는 29일과 30일, 또 본투표일인 다음 달 3일에 중증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차량과 안내 요원을 지원합니다. 희망 유권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성관이나 장애인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횡성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2025년 청년 취업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횡성군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프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취창업, 청년 네트워크 형성 등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참가 대상은 횡성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등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한 원주 민간중앙근린공원 조성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2021년 10월 1구역에 이어서 이번에 2구역까지 준공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원주시청 공원녹지과 이정혜 공원조성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혜입니다. 네. 자, 이번에 완료된 중앙근린공원은 지난 1985년이었죠. 도시계획 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후에 2020년 장기 미집행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실효될 위기에 처한 바 있었는데 먼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지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도시계획 시설 지정 후 20년 내에 조성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되는 제도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의 조성이 어려워 장기 미집행 공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방안 강구 차원으로 민간 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예. 네, 중앙근린공원 역시 1985년에 지정되었으나 막대한 토지보상비 및 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 부족 등으로 조성하지 못하면서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원주 도심 속 대규모 공원인 중앙근린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중앙근린공원 1구역 사업을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조성한 데 이어서 중앙근린공원 2구역도 2020년 4월 중앙근린공원 개발 주식회사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 및 특례 지침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전체 공원 부지의 약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원주시의 토지와 공원 시설을 기부 체납하고 약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민간공원 추진자인 민간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된 중앙근린공원 2구역 사업도 33만 제곱미터인 전체 부지 78%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체납하고 공원의 부지에 99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장기 미집행 일몰제에 대비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시행한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1구역에 이어서 2구역 조성까지 완료가 된 건데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원으로 조성됐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앞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예. 중앙근린공원 2구역은 33만 제곱미터 사업부지 가운데서 78% 26만여 제곱미터의 규모를 토지 보상비 등 1,142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중앙근린공원 1구역 46만 제곱미터 사업부지 중 35만 제곱미터의 공원 시설을 합치면 중앙근린공원 전체로 총 61만 제곱미터의 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근린공원 1구역은 35만 제곱미터 정도의 공원 시설인 거고 이제 2구역은 26만여 제곱미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61만여 제곱미터의 공원이 조성이 된 건데 네. 그러면 민간 중앙근린공원 1, 2구역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중앙근린공원 1구역은 민간자본 약 1,300억 원이 투입돼서 2021년 10월 문화예술회관, 실내 배드민턴장, 숲속 둘레길, 야외 공연장,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등이 완료돼서 시민들이 현재 이용 중이시고 이번 준공된 2구역은 1,100여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돼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어린이 도서관과 잔디마당, 원주 시내와 치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둘레숲길, 중앙공원 1구역과 2구역을 연결하는 보행육교, 자연 놀이터와 숲 공작소 등을 갖춘 솔샘 벤터 및 비오토피아, 숲 체험 데크와 공원관리 사무소가 있는 별빛 빌리지와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총 380면의 공원 주차장, 4개소 등을 갖췄습니다. 예, 세세하게 시설을 소개해 주셨는데 가족 단위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 이제 주차장의 경우 지하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상에 주차장에 갖춰진 데 대해서 시민들의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초는 지하 2계층 주차장과 지상층 공원 조성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예. 근데 공사 착공 후 시공 과정에서 이제 해당 집안에 경암이 분포가 확인돼서 주변 아파트 및 상가가 밀접된 지역 특성상 발파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민원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지상 주차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상 주차장 주변에 시민들이 산책하고 휴식 가능한 일부 공원 구간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지하 2층 규모의 지하 주차장 및 잔디광장으로 변경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저희. 예,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군요. 준공은 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 작업 완료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완공 후에 공원 관리는 어떻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신지도 알려주시죠? 중앙근린공원 2구역은 워낙 공원 규모가 크다 보니 준공 절차는 마쳤어도 효율적인 공원 이용과 관리를 위해 생각보다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으로 건립된 아파트도 곧 입주 시작할 예정이라 이용할 주민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행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면 원주시에서 공원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푸른 공원과 둘레숲길을 걸으며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챙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과 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 준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 녹지 체계를 어떻게 갖춰나갈 계획이신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중앙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중앙근린공원 전체 61만 제곱미터의 도심 속 대규모 공원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중앙근린공원 1구역과 2구역의 둘레숲길을 보행육교로 연결하여 도심 한가운데서 7km의 둘레숲길을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원주시 공원녹지 체계의 중심 거점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원주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미조성 공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공원녹지과 이정혜 공원조성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산 체리가 6월부터 본격 출하되는데요. 체리는 원주의 새로운 지역 특화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산 체리가 본격 출하를 앞두고 있다고요. 원주에서 나는 체리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원주시는 2012년부터 처음에 체리를 지역에 적응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원주에선 2020년부터 체리가 나고 있는데요. 보통 체리하면 칠레산 같은 수입산 체리를 떠올리는데 네. 수입산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체리는 검붉은색을 띠는 외국산 체리에 비해서 맑은 빨간색을 띠고 더 신선한 맛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체리 원산지는 비가 적고 선선한 기후라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체리 주산지가 경주와 대구, 전라도의 선선한 지역인데요. 강원도가 또 이 체리 재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원주시가 관내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원주산 체리는 더 선선한 기후에서 당도가 남쪽 지방 체리보다 확실히 높고 또 신선한 맛과 품질로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지역의 체리 농가에게 체리 재배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용수골에서 체리 농사 짓고 있는 안현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나는 체리가 농약도 거의 무공해에 가깝고요. 그리고 기온이 아침에는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또 따뜻하고 그래서 과육도 단단하고 새콤 달콤 맛있는 체리가 더 원주의 체리가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매 달렸을 때 굉장히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길가에라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물어봐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체리라고 그러면 어머 국산 체리가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맛은 그것보다 더 맛있어요. 저기 수입보다도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특히 농가 소득 장목으로 체리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네, 원주는 이 체리가 재배에 많은 노동력이 들지 않는 데다 또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고 있어서 강원도에서 이 체리를 육성하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체리는 식재하면 장마 전에 수확해서 노동력이 많이 안 들어가는 데다 또 1kg에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로 판매되는 고수익 장목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년 동안 신규 체리 농가에 배수가 잘 되는 공간 설치 지원, 비가림 시설 지원 등의 지원을 이어왔고요. 또 지역의 체리 농가 적응과 발굴을 위한 다양한 기반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3년 전부터 원주에서 본격적으로 체리 생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체리 생산 시기는 6월 1일부터 약 20일 정도입니다. 현재 지역에 약 60여 농가가 이 체리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앞으로도 고수익 작목인 체리의 농가 육성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체리 농가 지원 계획과 또 농가의 운영 팁에 관해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농업기술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강원도가 현재 체리 재배에 적합한 기후를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체리를 우리 관내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체리는 주 생산 시기가 장마 전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 고수익 작목입니다. 생산만 하면 고수익 작목으로 농가 소득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향후에는 생산량이 많아지면 독자적인 포장재를 개발할 것이고 열가 방지를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원주 지역의 농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인혜 리포터 체리 좋아하나요? 체리 좋아하는데 원주산 체리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네. 주변에서 드셔보신 분들이 다 당도가 남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같이 챙겨 먹으러 가야 될 것 네. 같은데 이제 6월부터 본격 출하가 되는 거죠. 원주산 체리 어떻게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우선 이 원주산 체리는 지역 학교의 급식으로 공급이 됩니다. 네. 또 소비자들은 지역의 마트에서 로컬푸드 판매 코너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또 농가의 직거래로 연락하면 구입이 가능한데요. 이 체리를 직접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6월부터는 단체에서 체리 농가의 아이들이 체리 재배 체험 활동을 하는 것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당도가 높고 신선한 품질을 자랑하는 원주산 체리 이제 6월 1일부터 곧 출하가 시작되는데 많은 관심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원주산 체리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벌써 입에 군침이 돌고 설렙니다. 원주 지역 특화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원주산 체리 출하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원주 간현 생태공원에 들어설 장애인 겸용 파크골프구장과 관련해서 일부 파크골프 클럽이 반대 입장을 내자 원주 지역 장애인 단체가 또 이에 대한 성명을 냈다고요? 네, 원주 간현생태공원 파크골프장 내 장애인 겸용 구장을 놓고 일부 파크골프 클럽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원주 지역 내 장애인 단체가 차별이라면서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원주시지회는 최근 원주 지정면 간현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장애인 겸용 구장 반대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지회는 성명을 통해 원주시가 무장애 체육시설을 위한 방향을 잡은 상황임에도 예. 원주시 파크골프협회 소속 클럽 등 일부 단체에서 여전히 노골적으로 반대해 장애인 배제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시가 대대적으로 파크골프장을 확충하면서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예. 이 같은 움직임은 원주시의
파크골프 운영 규정에도 위배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단순한 이해충돌이 아닌 사회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지역 내 장애인 단체들과 연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별이라는 거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렇다면 장애인 단체의 이 같은 성명에 대해서 원주시 파크골프협회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네, 원주시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절대 장애인 차별이 아닌데다가 장애인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대화에도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일과 관련한 오해나 갈등을 좋은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사업비 30억여 원을 들여 지정면 간현리 간현생태공원 내 8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연내 조성합니다. 하지만 이 중 9홀 규모를 장애인에게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고 대기자가 없을 경우 비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장애인 겸용구장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파크골프클럽인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렇군요. 간현생태공원 파크골프 구장 조성과 관련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모빌리티 산업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요? 네, 횡성군이 모빌리티 산업 거점 중심 도시로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됐습니다. 횡성군은 모빌리티 분야 시설 집적화를 위한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준공식을 지난주 횡성읍 무계리 113-1번지 1원에서 개최했는데요. 지원센터는 국비와 도비 등 총 사업비 259억 8,100만 원이 투입돼 부지 면적 1만 722제곱미터, 지상 1층, 연면적 2,017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해당 지원센터는 오는 6월부터 기업 지원 서비스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6월이면 바로 다음 달부터 새로 운영에 들어가는 건데, 이 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네, 지원센터는 센터 한개동과 모듈형 전기 특장차 제작을 위한 시험평가 인증 장비 14종을 갖추고 중소, 중견기업 자립화와 사업화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구축된 주요 장비는 경상용 특장 전기차 부품용 금속 자석축 가공기와 차체 제작용 초음파 용접 접합 장비, 육축 산업용 로봇 기반 3D 금속 프린팅 시스템, 배터리 출력 등 전기 에너지 및 안전 평가 장치, 내놓은 내구성 시험기, 차량 운행 성능 평가 장비 등입니다. 관련 분야 기업 대상 수요 조사 진행을 바탕으로 선호도가 높은 장비를 선정해 활용성을 높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횡성읍 묵계리와 가담리, 입성리 일원 7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500억 원을 투입해 연구 실증 단지를 시작으로 3단계 순차 사업인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 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올해는 전체 40%를 차지하는 1단계 부지에 국비 900억 원 등 총 사업비 1,700억 원을 들여 연구 실증 단지가 들어섭니다. 이모빌리티 기업 지원센터, 전기차 배터리 평가센터, 자율주행 실증 평가센터 등 총 7개 시설과 2단계 부지 2개 국비 사업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예. 이번 지원센터 준공과 운영을 시작으로 횡성군이 모빌리티 산업 거점 중심 도시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영월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행정조직 개편에 나선다고요? 네, 영월군이 미래산업전력 육성 등을 위해 행정조직을 대거 개편합니다. 영월군은 산업경제과와 일자리 청년과를 경제과로 통합하고 전략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안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전략산업과는 기회발전특구와 핵심 소재 산업단지 조성,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및 정책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 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정책과 지역 공동체 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조성, 기업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영월군이 이 같은 행정조직 대거 개편에 나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영월군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월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영월이 보유한 성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슘, 형석, 규석 등의 광물 자원을 연구개발하고 고부가 가치화해 반도체 관련 핵심 원료 소재로 개발하는 등 공급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 최근 성남, 용인, 평택, 화성 산업진흥원 등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메카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수도권 경기 남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반도체 원료 소재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예. 끝으로 평창 소식 들어보죠. 올해 10월 개관하는 평창올림픽 테마파크의 공식 명칭이 평창올림픽 플라자로 최종 확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은 대관령면 행계리 707번지 일원에 2023년 가을 착공한 평창올림픽 테마파크의 명칭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지식재산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 평창올림픽 플라자로 결정했다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테마라는 용어가 영리 목적을 내포할 수 있고 파크는 올림픽 경기장이 있는 장소로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림픽 개최 당시 사용한 공식 명칭은 활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는데요. 이에 따라 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해당 장소에 사용된 공식 명칭인 평창올림픽 플라자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평창올림픽 플라자의 개관이 이뤄지면 2025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개최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5월 2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